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달 전남도의회 36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교육공무직 대체인력제도 마련을 위한 청원이 의결돼 도입됩니다. 이로써 도교육청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의 휴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오늘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제도에 대한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게 주민청원으로 접수가 됐고 만장일치로 의결돼서 도입까지 이어졌잖아요. 그 전에 먼저 청원 절차라든지 이런 청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청원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고 의미가 있는 제도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말씀하게 돼서 좀 나름대로 상당히 저한테는 좋은 시간입니다. 청원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85조에서부터 88조까지 청원 제도가 명시가 돼 있고 전남도 의회는 관련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네.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행정기관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불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정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부분을 좀 더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청원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청원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제출하고 이게 처리가 된다면은 의회에서는 책임 있게 논의가 되고 행정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청원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개 의원이 꼭 있어야 됩니다. 소개 의원이 없으면은 이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청원인께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가까운 의원을 찾아서 이것을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개 의원은 이것을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게 되고 도의회는 이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의하게 되고 본회의에 회부돼서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면은 이제 행정기관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전 모든 과정은 단계마다 반드시 청원인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또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법적으로 이건 보장된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되는 이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청원인은 본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청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의결된 청원은 어떤 효력을 갖게 되나요? 효력에 있어서는 조례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리되는 과정도 조례하고 똑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고 청원인이 요청한 바를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의회와 또 행정기관 또 도민들이 끊임없이 소통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상당히 민주주의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청원 제도란 것이 지방자치가 실행되면서 이미 많이 좀 일찍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이제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촛불혁명 이후에 오히려 관심이 있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주민 청원 못지않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국민 발안제, 또 주민 소환제, 국민 투표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촛불혁명 이후에 민주주의를 좀 더 발전시키자. 그래서 지방에서부터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주민 발안제가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이제는 조례도 주민들이 서명해서 만들 수가 있는 이런 시대로 좀 발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나름대로 조금씩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은 더욱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의회나 행정기관은 도민들의 뜻대로 운영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만이 저는 민주주의가 성숙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제도도 잘 활용해야 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제도들을 더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원 제도를 잘 이용하면 뭐 예. 주민 참여 활성화라든지 예. 더 나아가서는 지방의회 발전까지 예. 정말 다양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접수된 게 12대 도의회 1호 청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사실상 이 청원이 많이들 이용하는 경우가 없다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청원 제도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지난 10대, 11대 즉 네. 8년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대 때 이제 1호 청원이 이제 접수되고 처리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3건밖에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낮은 것이죠. 네. 왜 이제 그런지 좀 확인했더니 1차적으로는 좀 행정 편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은 네. 진정으로 좀 돌렸던 것 같습니다. 진정 제도는 민원인이 요청하게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그냥 처리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청원 제도는 소개 의원을 통해서 의회에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고 처리가 되는 나름대로의 수고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네. 행정 절차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청원을 하실 거 없이 네. 진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하면서 이제 청원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더 큰 것은 행정기관이나 이렇게 집행부나요, 의회가 이런 청원 제도를 널리 알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의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도민들과 소통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통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의회에 주민들이 자주 찾아오는 겁니다. 네. 의회 문턱이 낮아야 되겠죠. 자주 찾아와서 도민들이 의원들에게 어떤 요청도 하고, 그리고 의원들은 또 도민들과 쉽게 만나서 또 도민들의 뜻대로 일들을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돼야 한다 보거든요. 네. 즉 도의회 문턱이 달아질 정도로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 저는 청원이라 생각하거든요. 청원 제도가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예요. 네. 자신의 의견이 의회에 상정될 수 있어 의회에서 처리돼 가지고 또 이것이 행정기관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어. 이게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활용하게 된다면은 민주주의도 발전되고 의회의 역량도 엄청 커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홍보하지 않았던 것이 저는 좀 문제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청원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소개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 간섭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중인 사건이라든지 네. 법에 위반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만 아니면 어떤 내용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게 건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정식적으로 청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김에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의정 활동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의원들은 의정 활동하면서 이제 개별적인 활동도 하지만은 공식적인 활동은 도정질이라든지 네. 또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가장 중요한 게 조례 발안이거든요. 네. 조례안을 제정안이나 개정안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 못지않게 청원 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원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쪽으로 활용한다면은 의정 활동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청원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제도 마련을 위해서 주민청원이 접수가 됐는데 예. 교육공무직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예. 청원 제도까지 이용하게 된 건가요? 예. 먼저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이제 교육 공무직 이제 대체 인력제도 마련 청원 건은 네. 이제 10월 21일 366회 임시회에서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9월 달에 청원이 접수가 돼가지고 10월 21일 날 이제 채택이 됐으니까 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제 처리가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만큼 속도도 좀 빠릅니다. 청원을 처리하는 절차가. 또 법적으로 이건 명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기관도 답변을 할 때 지체 없이 답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21일 날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이번에 이제 교육공무직 대체 인력 관련해서는 학교에 근무하신 분들이 정말로 절박하게 저에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교육공무직은 전남교육청에 대략 한 7천 명 좀 넘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28개 네. 직종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교육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른바 이제 무기계약 상태거든요. 네. 근데 교육 공무직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 근데 이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애경사가 생겨가지고 특히 이제 누가 돌아가시거나 이러면은 이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바로바로 이제 대체 인력이 이제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나 이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는 대체 인력 제도가 필요하다. 이걸 이제 요청을 해왔어요, 그동안요. 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청원 제도란 것을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네. 저에게 소개 의원으로 나서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이제 제가 그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번에 네. 청원을 접수를 하고 의회까지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것까지 이제 완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계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현재까지는 대체 인력 풀 제도가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앞질문과도 비슷한 맥락이겠습니다만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조금 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육공무직 중에서 특히 학교급식실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그분들의 경우는 갑자기 아프거나 또는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거나 네. 이랬을 때는 대체 인력이 바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게 없으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57%가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아파도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더라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네. 중간에 또 이제 다시 학교로 나와야 되고 이랬는가 봐요. 네. 그래서 사실상 병가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무려 50%가 넘은 상황입니다. 대단히 네. 큰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또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도 학교나 또는 지원청 이것을 이제 구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거의 다 구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사람이 네. 그분들이 직접 주변에 여기저기 전화해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딱한 상황이고 이렇게 노동권이 제대로 이렇게 보장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교육청에서는 현재 인력풀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력풀제를 확인해 보니까 인력풀제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은 이것은 미리 신청해 준 일종의 이제 의향조사 같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인력이 아니라 네.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한번 나가서 일할 수 있다 이런 것이지 내가 나갈 준비가 항상 돼 있다 이런 것이 아니란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 대체 인력이 요구되더라도 안 가는 거죠. 네. 뭐 꼭 가야 될 의무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또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육공무직 학교 급식실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 대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임금이다 보니까 고생하고 저임금으로 주는 데를 갈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주의 경우가 발생했던 건데 나주 배작업할 때는 인건비가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체 인력 풀제에 신청을 했어도 나주 배작업하는 대로 네. 이쪽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저임금이다 보니까 인력 풀제에 신청을 해놨어도 다른 일자리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용이 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를 가지고 대체 인력 제도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는 네.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청원인들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저임금이나 또 상시 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인력 풀제가 많은 예. 어려움을 낳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 방안으로 제시된 게 이제 거점형 대체 예. 인력 제도잖아요. 예. 이 제도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이제 전담 인력을 이제 준비하자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전담 인력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전담 인력을 거점형 학교에 두자는 거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학교가 A, B, C, D 학교가 있다면은 A 학교에 이제 대체 인력 한 분을 두는 겁니다. 좀 더 일손이 더 필요한 곳일 수 있겠죠, 거기가. 네. 그럼 거기 A 학교에 두면은 거기서 근무하시다가 B 학교에서 대체 인력 요구되면 그쪽으로 파견 나가는 겁니다.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항상 미리 상시적으로 대기하는 이런 분을 이제 구축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남 곳곳에 거점형 학교를 마련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대체 인력이 필요할 때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맞추자는 겁니다. 마련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제도를 이미 이제 대전이라든지 충북 여기서는 네. 이제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우리가 이제 이런 정책적인 이제 제도를 좀 이제 깊이 있게 좀 고민해서 이제 도입한다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다행히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라고 봐도 된다는 예, 그렇습니다. 입장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교육청에서는 도의회에서 처리된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예산의 부담이라든지 또 거기에 맞는 행정적인 준비 정도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네. 그 평가한 다음에 전면 실시를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 어쩌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에 대한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실시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략 이제 학교 비정규직 노조에서 학비 노조에서 판단하기로는 이런 거점형 학교를 만들어서 그 대체 인력 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약 50여 명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면은 일단 시 단위하고 그리고 군 단위에서도 좀 더 큰 군 단위 여기를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좀 더 정교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네. 전면 실시하면 어쩌겠는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이 계획들이 도교육청 관련해서의 계획들인 거죠? 예, 도교육청에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네. 예, 예. 네, 그럼 끝으로 의원님께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예. 말씀드린 대로 청원제도는 민주주의 발전과 전남 도의회의 역량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 그리고 도민들께서 본인의 생각이 현실화될 수 있는 나름대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발을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 이게 첫 발을 좀 떼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전남 도의회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어떤 전남 도의회가 도민의 뜻대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제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노동 환경이 개선돼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이 조금씩 나아지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